우리 뇌를 좀 채우는 시간이에요. 식사 많이 하셨으니까 위 채웠으니까 뇌도 채워야지. 배 채우고 뇌 예, 채우고. 모르는 거 있으면 모른다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냥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우리의 역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내 뇌를 부탁해. 자, 우리의 뇌를 채워주실 분입니다. 역사에 관해서는 네. 강사님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사실 유명세는 제일 떨어져요. 하지만 숨은 보석이야. 이분은 그리고 오로지 자료에 근거한 이야기만 한다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가족들은 저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분을 좋아합니다. 백이성 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네. 예. 반응이 요즘 너무 좋아요. 아유 정말 예. 모두 다 그 진행자 덕분입니다. 네, 너무 예. 좋은데 예. 이제 워낙에 하실 말씀이 많고 아는 게 많다 네. 보니까 격가지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그렇게 되면 이제 저같이 무식한 사람은 따라가기 어려우니까 아. 시간 순서에 따라서 큰 줄기만 가겠습니다. 네네. 예. 지난주에 이어서 4.3에 대한 이야기 네. 오늘 계속 이어가는 거죠. 네네. 네. 자, 많은 분들께 제가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국토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어떻게 사태가 흘러갔는가라는 것도 중요하죠. 네. 근데 그런 거는 여러분 네이버 지식인 찾아보시면 거의 다 나옵니다. 네. 예, 그럼 여기까지 와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게 아니고 어떤 국제적인 배경 속에서 그렇지. 당시에 정치인들, 대통령 그리고 미국 군사 고문 이런 사람들이 미리 왜 겁을 먹고 미리 확 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밝혀드리는 거예요. 아, 맥락. 예. 맥락. 그리고 이것이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렇죠. 과연 가령 이런 겁니다. 이 4.3이라고 하는 사태가 과연 제주도만에 국한된 사건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만약에 제주도만에 국한된 사건이면 태용호라는 인간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절대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리고 왜 그렇게 70년대, 80년대 간첩 조작단 사건이 제주도에서 많이 일어났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도 나오고 미국도 나오고 일본도 나오고 한국도 나오고 북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적어도 6만여 명이 학살당했고 11만여 명이 외부로 뿔뿔이 흩어진 대규모의 학살 사건이라면 이것이 절대로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국제적인 링크가 걸려있는 사건이고 우리가 이것을 은폐 축소시켜서 지금 교육받아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그렇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 역사는 진짜 이렇게 예. 배워야 돼. 그러니까 머리 국제적 흐름이 있었을 것이고 예, 예. 우리나라는 국내 정치적으로 이거를 이용할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아, 예, 예. 그렇지. 이런 맥락으로 가져야 돼. 예. 아, 이분 괜찮지? 이분은 좀 멋있어요. 이분은 진짜 아, 보통 예. 얘기 아닙니다. 예, 이분 멋있습니다. 가족들은 저 싫어합니다. 예. 네. 이제 큰딸은 좋아하더라고요. 아, 좋아합니까? 예, 다시 네. 좋아하더라고요. 아, 지각이 있는 큰딸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먼저 오늘 아침에 매우 불행한 뉴스가 나왔죠. 뭐죠? 도청. 도감청. 예, 네. 청와대 도감청. 이 의혹이 터졌습니다. 도청 프로그램이 엡실론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에서 사용하는 것이 그 엡실론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왔는가? 이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제임스 하우스만이라고 하는 인간이 들여온 거예요. 그렇게 또 연결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형이네.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도청당한 내용을 잘 보십시오. 네. 전화 도청이 아닙니다. 전화 도감청이 아니에요. 앉은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이런 어떤 자리에서 주고받은 대화를 도청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왜 감청이 아니고 도청이죠. 말 그대로 이런 엡실론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것이 그 시초가 누구냐? 1946년 7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바로 제주 4.3과 여순 민주화 항쟁의 주범 여러분 뭐냐? 1950년 한강 인도교 폭파의 주범 바로 제임스 하우스만입니다. 제임스 하우스만. 제임스. 예, 예. 미국의 예. 군인이야. 네. 이 사람이 대위밖에 안 돼. 근데 한반도를 이 사람한테 맡겨버린 거야. 어떻게? 대위밖에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우리를 무시한 그러니까 거지. 지난 시간에 3만이 저질렀다. 해리 참. 트루먼 미국 대통령, 트루먼. 그리고 이승만 한국 대통령, 어머. 그리고 제임스 하우스만. 예, 요 세 명. 하우스만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독일계 미국인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46년 7월 달에 우리나라를 그야말로 쥐락펴락합니다. 왜 그러느냐?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땅이 아직 공산화되기 전입니다. 중국이라는 땅이 공산화되기 전인데 이 사람이 들어온다라는 소식이 46년 1월 달에 이미 중국의 정보부 저우언라이 주은래에게 이미 보고가 됐습니다. 보고가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46년 3월 16일 날 김일성하고 저우언라이와 마오쩌둥이 회동합니다. 회동해서 중국과 북한 사이에 비밀 군사 협약을 맺습니다. 저를 댓글로 욕하시고 메일을 보내서 협박하신 모든 일주일 동안에 4.3 극우단체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예. 열변을 토하냐면 예. 우리가 이제 4.3을 지난주에 다뤘는데 네. 항의의 메일이 굉장히 많이 왔어.
그래서 사실과 다르다, 사실 네. 무근이다, 허위 사실 유포다 하시기 전에 46년 3월달에 중국의 마오쩌둥 저우언라이와 김일성, 김책이 맺은 정보 협약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그때 이후로 제임스 하우스만이 한국으로 파견될 때에 어떠한 그 한국 사람도 못 믿겠다. 따라서 전부 다 정보 조사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하우스만 네가 골라라 해서 믿을 만한 집단을 골라낸 것이 바로 만주국에서 했던 만주 군관학교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군번 제1번 이형근 가수 이현의 아버지죠. 예, 이형근. 그다음에 저기 누구야? 백선엽. 백선엽. 예, 그다음에 저기 박정희. 박정희. 예, 그다음이 대통령. 해병대의 창설자이자 4.3의 학살자인 신현준입니다. 여러분. 요렇게 해서 4명이 전부 다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제임스 하우스만이 그렇게까지 했는가? 아까 나중에 조금 언급되겠지만 48년 10월 달에 여러분 여순 사건이라는 게 터지죠. 네. 48년 예, 10월 그 여순 사건이 뭐냐 하면은 제주도로 진압을 하러 가라고 하니 제주도로 예, 제주도 진압을 가라고 여수 하니 순천의 군인들 보고 예, 예. 야 제주도 지금 빨갱이들 난리 났다. 저 예. 진압하러 가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아. 그 지시를 거부한 사건이죠. 그 지시를 거부하고 총뿌리를 돌립니다. 왜? 그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제주도의 양민들을 학살하러 갈 수 없다. 그치.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사실을 제임스 하우스만이 빨리 캐치하고 이거를 어떻게든 남로당의 공산폭동으로 몰아야 된다. 그래서 당시에 만주 군관학교 출신이지만 자기 형인 큰 형인 박상희가 그 대구 그 46년 폭동 때에 대구에서의 그 민주화 이른바 통일운동을 펼쳤던 박상희의 동생인 박정희에게 주목합니다. 하우스만이. 뭐라고요? 예, 박정희에게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박상희가 박정희 대통령의 형이에요? 예. 근데 이분이 뭐 어떻게 됐다고요? 예, 46년 대구 항쟁 때, 대구 항쟁 때. 대구 항쟁 때 아주 남로당의 킹이었죠. 남로당의 예, 예. 그래서 보스였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 그 박상희의 큰 사위가 바로 여러분 JP 김종필입니다. 여러분 그 부인이 박용옥 씨죠. 네, 너무 옆으로 가지 마시고. 예, 그래서 네. 아니 뭐 이렇게 말해야 사람들이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자, 그렇구나. 남로당 보스 그래서 박상희 씨가 예, 대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박상희가 거기서 죽거든요. 누구에 의해서? 아이고 저 진압군에 의해서 죽는 거죠. 아, 그래요? 그래 죽고 난 다음에 오. 어떻게 되냐면 이 박상희의 동생 박정희가 활동을 하니 자 네. 이제 여순 사건 제임스 하우스만하고 그거 보여주시죠. 사진. 이 사진입니다. 오. 왼쪽에 좀 낯이 익으시죠? 네. 저때 나이 30살. 박정희예요? 예, 박정희의 네. 모습입니다. 맨 그리고 맨 오른쪽 저 사람은 누군지 모르시죠? 옆 사진, 옆모습 사진. 바로 대위 제임스 하우스만입니다. 맨 오른쪽에? 예, 저 때가 바로 여순 민주화 항쟁 때의 작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니 그러면 박정희는 제임스 하우스만이 예, 예. 집안의 역적인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로 네. 여러분 박정희의 그 흑역사 중에 하나가 미군한테 붙잡혀 가지고 남로당의 모든 트리를 다 불었죠. 계보도를 전부 다 불었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거는 제임스 하우스만의 선전선동술일 뿐입니다. 이미 1946년 이후에 2년간에 걸친 미군 CIC의 방첩 활동과 도청 활동에 의해 가지고 남로당은 전모가 파악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박정희를 봐줄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박정희라는 사람을 스타로 띄울 명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박상희의 동생 박정희가 모든 걸 나에게 다 모든 걸 불었다. 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예, 예. 이미 다 하우스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것도 한번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해 보시죠. 예, 정말 이건 내가 지금 화가 많이 네, 났어요. 정말 제가 이거 네. 저기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네. 받은 메일만 해도 200개가 넘어요. 지금 화가 많이 예, 났어요. 어쨌든 그래. 선생님은 사실만 예. 말씀하시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예, 예. 근거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근거. 예, 그 지금 근거. 사진을 냈지 않습니까? 네. 근거. 그래가 이것이 나중에 1960년에 그 박정희와 제임스 하우스만이 다시 한번 이렇게 관계가 발전합니다. 올려보십시오. 1960년에. 와, 예, 이거 진짜 1960년. 영화 같은 이야기다. 예, 예. 아니 근데 제임스 하우스만은 예, 예. 어떤 정보가 있었길래 박정희를 예, 스타로 요거죠. 이거 보면 됩니까? 저 때가 박정희가 소장 때입니다. 박정희가 음. 부산에 있는 육군 군수기지 사령부의 사령관이었어요. 투스타. 예, 투스타. 그래서 어떻게 되면 가운데 있는 저 모자, 누구야? 예, 저 모자가 바로 제임스 하우스만. 제임스 하우스만 어. 가운데. 네, 그래서 미군 사령관 주한 미군 사령관에게 다음 타자예요라고 인사를 시키고 이거 이것을- 다음 타자다. 예, 예, 다음 어. 타자예요. 이렇게 인사를 시키고 이것이 여러분 뭐에 있냐면은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륙이 아직 공산화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공산화가 되기 전에 어떠한 사람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남한의 공산화를 예. 막아줄 수 있는 사람. 남한의 공산화를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어떤 공산주의자들의 중동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그 겨울에 낙엽 밑에서 애벌레들이 움직이는 중동이라고 합니다. 준동. 보이진 않은데 안에서는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죠. 어. 그래서 그 준동하는 공산주의자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여기에 하우스만의 모든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던 거예요. 트루만은 그걸 하라고 하우스만을 보낸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그 빨갱이 색출이 아주 어마어마했겠군요. 색출이죠. 바로 그래서 엄청난 양민 학살이 제주도와 여수 순천에서 벌어지고 여수 순천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구나. 전라남도 구례나 화순에서 계속 벌어집니다. 보성 벌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판단할 때 제가 이번에 그 저번 주 강의를 하고 나니까 제임스 하우스만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끝냈잖아요. 오늘 하려고. 그런데 뭐냐면 오늘 아침에 도감청 사건이 터진 거예요. 연결돼 있어. 이거 제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옛날에 재미교포 라디오에서 제임스 하우스만이라고 하는 걸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네. 2시간 동안. 그게 유튜브에 떠 있는데 그거의 조회수가 갑자기 몇천 회가 늘어나고 이번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건 다 매불쇼 시청자들이 늘린 거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예, 거네. 그래 하도 궁금하니까 얘가 했네 이래가지고 본 거죠.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1979년으로 갑니다. 왔다 갔다 해서 정말 죄송한데 1979 조금 얼마? 힘들다. 왔다 갔다 예. 하는 아니, 근데 사람은. 뭐 괜찮아요. 1979년 10월 달에 10월에. 그 유명한 4.3의 그 당사자였던 4.3의 당사자이자 소설을 썼던 현기영 선생님이 순이 삼촌이라는 거 있잖아요. 한 마을에 갔더니 제삿날이 다 똑같다. 뭐 이거 있잖아요. 맞아. 그 현기영 선생님이 순이 삼촌이라고 해서 4.3 북촌읍 조천읍 북촌리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진 사건을 쓰니까 그때 4.3이 처음 알려졌죠. 그것보다는 1960년에 오영수 선생이 후일담이라는 소설을 써가지고 먼저 알립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 이후로 오영수 선생이 거의 박살이 났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상 금기시되고 있다가 1979년도에 순이 삼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76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79년도에 대공분실로 끌려가죠. 현기영 선생이. 소설가가 70년에서 잡혀가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요런 고문 아세요? 깍지를 끼고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여기에서 몽둥이로 팬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손등이 이겨지면서 패는 내용이 뭐냐? 네가 빨갱이라는 것을 인정해라. 빨갱이라는 것을 인정해라. 라고 얘기하니 현기영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이게 질이 겨져가지고요. 피가 나더래요. 그래서 현기영 선생님이 네 놈이 아무리 내 펜을 꺾으려고 해도 내 주변에 빨간 색깔이라는 건 이 피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지금 현기영 선생님 지금까지 살아 계시죠. 예. 현기영 선생님의 소설을 보면 피눈물이 납니다. 1935년부터 38년까지 제주 해녀들의 항일 투쟁부터 시작해가지고 1897년부터 1902년까지 벌어졌던 제주도의 방성칠에 난 이재수에 난 전부 다 다루고 계세요. 그 소설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저에게 반론을 대기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현기영 선생님이 그래서 검찰에 넘겼는데 수사를 받지 않습니다. 재판을 취소합니다. 왜? 왠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을 만약에 재판으로 넘기면 제주 4.3이라는 게 다시 재판에서 등장하니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줘요. 풀어줘 또. 아시겠죠? 이 군사 독재 정권이 막 무서워서 죽겠는 거야. 이게 드러날까. 여러분들. 그냥 아예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아예 제일 안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온갖 연좌제가 여러분 이 제주 4.3에 드리워져요. 연좌제라는 게 뭡니까?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내 딸이나 내 아내 혹은 내 장인어른, 내 아버지가 피해를 받는 거 아니에요. 1985년까지 제가 지난주에 이랬을 겁니다. 85년까지 이 이야기가 나오지 못했다. 왜 85년까지인가? 1959년부터 85년까지 일본 니가타 항구에서 그 일본 적십자사라고 하는 희한한 단체가 주관해가지고 9만 6천 명의 그 우리나라 동포들이 북한으로 가게 되죠. 소위 북송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연좌제를 강력하게 매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4.3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가만두지 않겠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주 4.3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수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사카의 이카이노 그리고 일본의 그 히로시마에 있는 오마츠조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 오사카하고 히로시마에 보면은 극소수를 제외하고 거의 절반 가량이 고씨, 양씨, 부씨, 현씨, 강씨예요. 그러니까 제주 4.3으로 난민이 생겨서 난민이 일본으로 생긴 간 거죠.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 그 양영희라고 디어 평양, 굿바이 평양 그 감독하신 그 조총련계 감독이 있거든요. 그 여자 감독이 본인은 조총련이 아니죠. 우리 쪽이죠. 그런데 뭐냐 그 감독이 자기 엄마와 자기 아버지를 인생을 추적합니다. 그게 수프와 이데올로기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시면 자기 엄마하고 자기 아버지가 고향을 버리고 오사카로 간 이유는 바로 제주 4.3 때문입니다. 일본만 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간 데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간 데는 바로 여러분 부산 영도입니다. 부산 영도? 여러분 제주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 사는 곳이 부산 영도구 남항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게 옛날에는 대풍동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딱 망치 들고요. 아줌마들이 벽에 이게 배 벽에 딱 매달려 갖고 이렇게 땅땅땅땅 치는 아줌마들이 있어요. 그 아주머니가 속칭해서 깡깡이 아줌마. 네? 깡깡이 아줌마. 이 깡깡깡깡 한다고. 뭘 때리는 거예요? 예, 이 배가 이래 있으면 녹슨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깡깡깡 때려가지고 녹슨 부분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요즘은 그게 전자 무슨 라인더 이렇게 해갖고 띵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깡깡이 아주머니들이 거의 대부분 제주 4.3 때 피난을 오셔서 그 엄청난 이 일을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부산 센트럴 타워 지하 1층에 가면 국정사라는 맞춤 양복점이 있습니다. 거기 사장님이 바로 저 백이성 강사의 든든한 구독자입니다. 그분이 양시성을 가지신 분인데 제가 실명은 얘기 안 하겠는데 이분이 바로 뭐냐면 4.3 때
거의 보트피플로 부산으로 오신 분이에요. 보트피플.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를 갖다가 보면서 저를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던 기억이 고작 1년 전입니다. 그러면 그 영도에는 이 흔적들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영도에는 지금도 여러분 뭐냐? 제주은행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1969년도에 그 1969에 오사카하고 히로시마의 제1조선인들이 만든 거예요. 제주은행을 예, 제주은행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오. 그래서 제주도에 지점이 엄청 많죠. 본점은 노형동에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서울 본점, 서울 지점이 있고 원래 지점이 뭐냐? 지금 유일한 지역 지점이라고 불리는 것이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제주은행입니다. 그래요? 그 깡깡이 아줌마들 그리고 와서 배울 수 있는 기술이 양복 재단사 테일러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국정사도 양복이잖아요. 예, 맞춤 양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맞춤 양복점 그 다음에 체육복 이런 거를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한 푼 두 푼 모은 걸 전부 다 그 영도 지점 제주은행에다가 맡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 제가 지난주에 그 오사카하고 그 뭐야 히로시마 쪽에 있는 사람들이 69년도에 왜 제주은행을 만들었을까요? 일본이 니들 재산은 다 우리 거다라고 빼들어 가려고 하니까 아시겠죠? 빼들어 가려고 하니까 전부 다 제주은행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지키려고. 예, 지키려고요. 그것이 바로 오사카의 여러분 이카이노라고 하는 지역에 그 대규모 한인타운이 형성돼 있습니다. 코리아타운이. 그런데 여러분 이카이노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카이노라고 불렀던 이유 돼지와 조선이 이 말입니다. 돼지 치는 곳. 참, 오늘 하필이면 또 아시겠죠? 돼지 치는 곳. 그래 왜 그런 얘기가 붙었느냐? 일본 말로 마치 영어 같은 말이 있어요. 호르몬이라는 말이 있어요. 호르몬. 대창 곱창 이런 거. 예, 네. 그 호르몬이 정확하게 하시네요. 뭐냐면 까막눈으로 하나 사. 예, 지금 까막눈이시잖아요. 세간도 예. 알고 있습니다. 호루라는 말이 뭐냐? 버린다는 뜻이에요. 버린다. 내장. 그래 몽이라는 말이 뭐냐면 곱창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버리는 거 이 말이자면 그러니 그러한 거를 갖다가 뭐 똥도 빼야 되고 손질을 얼마나 많이 해. 그거를 가지고 굽기 때문에 양념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며 맞아요. 따라서 일본 사람들이 저 돼지와 조선인이라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이 지역을 쯔루하시라고 부릅니다. 쯔루하시. 쯔루하시. 예, 그래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애플 TV에 그 있지 않습니까? 빠진코라는 빠진코. 드라마. 네. 거기에 솔로몬하고 그 할머니가 살던 곳 네. 바로 뭐예요? 이카이노예요. 아. 예, 그리고 양영희 감독도 그 굿바이 평양 뭐 디어 평양 할 때 자기 아버지 엄마가 사는 그 동네 바로 츠루하시 이카이노가 그 되겠습니다. 대체로 다 예, 예. 제주도에서 건너가신 분들이 한 절반 정도. 절반 정도. 예, 예. 절반 정도. 근데 대부분이 강제징용의 피해자예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강제징용의 피해자고 4.3의 피해자죠. 1954년에 6.25 전쟁에 참여했던 청년이 북촌리로 다시 돌아오니 북촌리에서 어떻게 돼? 그 사람의 장례를 치르다고 상녀가 나가다 보니까 49년부터 54년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던 4.3의 상처가 되살아나니까 북촌리 사람들이 가면서 눈물바다가 되는데 그 눈물바다가 됐다는 이유로 제주 경찰서장한테 끌려가고 온갖 고문을 다 당하고 반성문 쓰고 다시는 사람 5명 이상이 모이지 않겠다라고 했던 게 북촌리 아이고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뒤로 이 제1교포라든가 모든 거에 1967년도에 100건 정도가 만약 있다면 네. 37건이 간첩 조작 사건이 제1교포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뒤에는 이제 예, 예. 하우스만 있고. 예, 그래서 그 하우스만이 뒤에서 다 이제 조정하는 거죠. 빨리 하우스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제주도에서 양민이 너무 많이 죽었다.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고 49년도에 얘기를 하니 아니 전에 그리스에서 반공 작전할 때는 20명 죽여도 아무 말 안 하더니만 왜 여기서 뭐 200명 죽었는데 왜 자꾸 내보고 뭐라 그래요? 반공만 물리치면 그만이지. 저 공산당만 물리치면 그만이지. 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우스만이 그래서 뭐냐면 육지에는 여순, 여기에는 한반도 제주도에서는 제주 4.3 사태를 계속 주관하면서 뭐냐면 주도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거죠. 네. 이 박진경이 죽고 그 후임으로 온 최치환 다음에도 더 유명한 사람이 옵니다. 바로 신현준입니다. 신현준. 영화배우 아닙니다. 네. 예, 신현준이라는 사람은 바로 만주군관학교 출신으로서 신분을 세탁해서 해방 이후에 나도 광복군이에요 이라고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지가 광복군이면 광복군인 줄 알아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전산화가 안 됐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김일성의 지령에 의해서 그 제주 4.3이나 여순이 움직였다고 생각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제가 너무 흥분해가 흥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뭐 제지할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자 이렇습니다. 뭐냐면은 당시에 제주도와 여수 4.3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염원은 북한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염원은 1. 민족 자주의 평화통일 국가를 수립하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친일파를 처단하라. 그렇지. 예, 세 번째 당시의 모든 산업은 2차 제조업이나 3차 서비스업이 아닌 1차 농업이었기 때문에 토지 개혁을 단행하라. 이 세 개였습니다.
그 세계가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사회 하에서는 얼마든지 반대할 수 있는 겁니다. 단독 정부를 수립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통일 정부를 수립하자. 네. 국민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거에 대응하는 방법이 즉결 처분이고 전부 다 죽이는 거란 말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예. 말이 되는 소리냐고. 단독 정부. 우리 남한 제가 이 얘기는 최진봉 교수님만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네. 저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네.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러니까 제가 들어갈 틈이 그냥 없네. 하는 말이 정말 말씀드리는데요. 이 세계 다에 안 되다 보니 네. 1938년부터 45년까지 일제가 그토록 강력하게 수탈하고 군사 기지화했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있어서 당시에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다. 요구 사항이었다.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한다며. 그러니까 국민이 주권자 되는 사람을 그 세상을 꿈꾼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답은 양민 학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하면 다 그냥 예. 빨갱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활동하는 농민일 뿐이고 학교의 선생일 뿐입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권총이 들이지고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빨갱이가 이래 됩니다. 빨갱이가 된다. 네. 그러면 그 앞에서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밀항을 해가지고 제주도로 가서 그 사람들이 조총련도 많이 됐습니다만은 북송도 많이 갔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은행을 제주도에 만들어 가지고 네. 어떻게든 우리 대한민국에다가 예금하려고 했던. 네. 그래서 그리고 그 한반도에 지점을 만드는데 영도에다가 왜 하필 만드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희생자가 있는 영도에 국회의원이 누구였습니까? 김무성이었죠. 역사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 그따위 일이 벌어진다고요. 네. 그 영도의 제주도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장인어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찍었을 거라고 내가 생각할 때 네. 김무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깜깜하며 그래서 오늘 수상해. 도감청이라고 하는 거를 듣고 나서 얼마나 여러분 제일 먼저 강대국 즉 2차 세계대전 연합국이었던 쪽에 손을 들어버린 거 김일성이었어요. 김일성이 중국과 북한 사이에 비밀 군사 협약을 1948년도 3월 6일에 맺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5월 1일부터 10월 달까지 여러분 네. 어떻게 돼? 5월 1일부터 10월 달까지 중국 네. 창춘에서 선생님. 35만 명을 굶겨 죽인단 네. 말이에요. 선생님 아니 그게 예, 아니라 그러니- 지금 김무성 의원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예. 신현준이 뭐 김무성의 장인이냐 이렇게까지 지금 최치환. 예, 최치환. 왜냐면 그래서 내가 개입하는 거야. 딸이 나를 미워하면 안 돼. 이렇게 지금 정리가 안 되잖아. 그렇죠. 예. 지금 신현준이 전부 다 그러네요. 장인어른인 줄 알고 예. 있잖아. 이제는 와이프 한 명. 아. 딸은 좋아해. 예, 김무성의 장인은 최치환이었어. 지금 헷갈린다고. 내가 이래서 정리가 들어가는 거야. 예, 그만해 이제. 신현주는 여러분 지금 제주 비행장 아시죠? 제주 네. 공항 바로 거기에서 엄청난 수를 학살해가지고 바다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아, 다들 정말 잔혹했어. 그러니까 어제죠. 오마이 TV에서 추미애 전 의원이 제주 4.3의 그 한반도에서의 수형자 명단을 발견한 것을 공개했습니다. 한반도 내에서의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서 육지에서 감옥에 가두었다가 1952년부터 53년, 54년 사이에 대규모 학살극을 벌였습니다. 제가 고종을 대한제국에서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 최시영도 죽이고 우금치 전투에서 26,000명의 우리 농민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하지 네. 않았습니까?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승만을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용서도 못합니다. 네. 왜? 바로 제주 4.3과 여순항쟁에서의 그 엄청난 민간인 학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죄도 없이. 네. 이것이 전부 다 1949년. 자, 여러분 하우스만이 얼마나 네, 치졸하냐면- 선생님 죄송한데 네, 예. 지금 이제 그 시간이 좀 많이 지났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 예. 정리가 좀 필요한데 아, 워낙 지금 많은 걸 펼쳐놨어요. 네. 근데 예. 요거만 딱 정리하고 마무리 예, 예. 지을게요. 네, 제임스 하우스만과 네네. 도감청 예, 예. 요거만 정리하고 예. 오늘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태용호 얘기 한마디만 하면 안 돼요? 태용 한번 하세요. 예, 예. 네. 여러분 태용호 의원이라는 분이라고 말하기도 싫은데 태구민 씨가 아니 그래도 왜? 이제, 네, 국민이 아니, 선택했으니까. 예. 네, 태용 의원 예. 국민이 선택했으니까. 태용호 의원이 예. 왜 4.3이 그거라고 얘기했겠느냐? 북한의 소행이다. 예, 북한의 소행이다. 왜 이거 했느냐? 여러분 북한의 외교관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어디에 근무하든 자금줄이 정해져 있습니다. 북한의 자금줄은 대부분 일본 오사카와 카나자와 일본 카나자와하고 도쿄에서 근무하는 일하고 있는 조총련의 헌금으로 그게 충당이 되거든요. 조총련. 북한의 외교관들은 지가 어디에서 근무하든 그 돈을 어떻게 세탁해서 일본 북한에 그 북한의 김씨 부자에게 갖다 바치냐 네. 그거 이상 없어요. 음. 누구보다도 태용호 의원이 북한의 외교관 출신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남로당하고 아무 관계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아무 관계 없다가 아니라 남로당의 어떤 그것이 김일성의 지령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따라서 남로당은 절대 김일성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3월 달에 이미 2월 달쯤에 이미 전당대회 때 이거를 얘기함으로써 태용호 의원이 얘기함으로써 사실상 내년에 있을 4월 총선에서의 사상전을 시작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4월 10일 날이 내년 총선인데 네. 4.3이 그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얼마나 점화되겠습니까? 다시. 그죠? 그래서 그 극우 보수 세력을 결집시키겠다라고 하는 네. 이미 용산의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념 투쟁으로 갈 것이다. 예, 예. 네. 이 말을 누가 해야 제일 약발이 먹히겠는가? 태용호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죠? 네, 제임스 하우스만 이 도감청 얘기는 미궁 속으로 빠지는 걸로. 빠진 거예요? 예, 뭐 아니 어떻게 했다고 보면- 말씀드린 건데. 제임스 하우스만이 그 당시에 그거를 했었어. 예, 계속 했죠. 선생님이 그 그래가지고 말씀하시는 뭐 거- 박정희가 어떤 사람인지도 다 알고 있었고, 예. 그래서 박정희를 스타로 만들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뉴라이트 세력들이 이승만부터 전두환까지를 굉장히 위대하다고 보는데 아닙니다. 하우스만이 뒤에서 조정한 거예요. 다 하우스만이다. 예. 하우스만의 너무 작품. 좀 슬프네요. 슬퍼. 이게 좀 하우스만 본인 스스로도 뒤에서 조정한 거 말고 예, 예. 스스로도 굉장히 좀 끔찍한 일들도 했어요. 한강 인도교를 누른 게 바로 하우스만이 직접 누른 예, 거야. 예. 그다음에 여러분 81년도에 미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80년 5.18 광주 민주항쟁도 이 사람이 사실상의 발포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예, 시각이 예. 있어요. 근거가 있습니까? 생각이 굉장히 많죠. 그래요? 여러분들 저기 어쨌든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김득중 교수님의 그 논문이 있어요. 김득중 교수님. 예, 그 논문이 전체가 공짜로 공개돼 있으니 네.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우리나라 4.3과 여순 항쟁의 1인자입니다. 예, 다른 어떤 사람도 1인자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득중 김 선생님. 득중. 득중입니다. 네. 선생님, 예. 자료가 있어. 그러니까 예. 선생님은 말씀하시는 게 다 근거가 있고 근거 이제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사실은 아니고 그 근거가 근거, 있다고. 자료가 예. 있는. 근거가 있어. 저렇게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핏대를 세워서 얘기하는 현실이 좀 슬퍼요. 저는 슬퍼. 잘 모르지만 4.3 유족회에서 그렇게 저를 의심스러우시면 저를 한번 불러내려 주세요. 제가 가서 강의를 해드릴게요. 네. 네, 예, 예. 이런 현실이 슬프지만 예, 예. 선생님 어쨌든 다른 분들은 뭐 3시간 반도 강의하는데 저도 한 5시간 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슬프네요. 슬프지만 이번 이제 너무 네. 많이 알고 있어서 화가 일단 나서 시작해. 뿔이 단단히 나셔서 나 있어. 그리고 약간 이만기 아저씨 약간 닮았죠. 맞아. 얼굴이 네, 맞아. 뿔이 나셨는데. 그래서 괜히 함부로 들어갔다가 그냥 잡치기 당할 것 같고. 네, 어쨌든 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거의 진실인 거고. 아니 사실- 근거가 있다는 거지. 근거가 그렇게 있는. 정리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빨리 예. 끝내려고 그러는 거지. 나도 알겠습니다. 김갑수 선생님이랑 다 예, 오셨으니까. 예, 네. 이 정도로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신기루님께서 저가 좋으신 모양입니다. 아니, 오늘 많이 아, 또 배우고 영광스럽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핏대를 세워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걸 너 인정하기 자꾸 정리하려고 그래. 가만히 있어. 아니 이거 정리하면 내가 또 다시 또 정리해야 똑같이 돼.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뭐라도 자꾸 이거를 나왔으니까. 진심이죠 하면 나는 그거를 또 다시 아니, 이거 근거가 있는 야구 주장이다. 소방빵 받고 이러는데 어, 뭐라고 가만히 하려고 했지. 있어. 아, 미안해요. 빵을 그렇게 알겠습니다. 맛있어 보이네. 예, 지금까지 빨리 보내야겠어. 백이성 강사님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